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이용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증편이든 열차 교체든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광주 도심의 한복판의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음식점과 옷가게 등 점포 3곳이 불에 탔습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선임과 함께 혁신의 칼끝이 호남으로 향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 경기에서 상대팀이 페널티킥의 실축을 유도하기 위해 잔디를 파헤치는 장면이 영상에 잡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의 이용객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가 없어 서서 타야 할 정도라 증편이든 열차 교체든 코레일의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평일 낮 시간 광주 송정역. 서울로 가는 KTX는 벌써 매진입니다. 좌석은 다 매진됐고요. 1시 45분부터 좌석이 있습니다. 1시 45분. 예. 입석으로 가실 수 있어요. 좌석을 못 구해 서서 가는 입석표를 끊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여기 올 때 거의 아침 당일날 끊어도 좌석이 제가 타고 싶은 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없어요. KTX 개통 2달 만에 서울을 출발해 광주로 오는 오전 8시와 오전 9시대 열차,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 열차가 2시간에 한 번꼴로 평균 90% 이상 승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가장 많이 타는 일요일 오후 3시 광주 송정발 용산행 열차는 6명 중 1명이 서서 가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부분이라 이 시간대만큼은 반드시 좌석을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논의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시간대를 좁히며 좌석 수도 늘리는 증편과 KTX 산천이나 신형 KTX 대신 좌석 수가 2~3배 많은 구형 KTX를 투입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아마 산천을 그 KTX 완으로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잘못된 수요 예측 때문에 붐비는 시간대 승객들은 날마다 서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좌석을 늘릴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최근 KTX의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것에 맞춰 관광을 비롯한 지역 발전 전략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호남선 KTX는 지난달 개통 이후 33%, 무안공항은 올 들어서 77%가 급증했다며 구체적인 통계치가 나온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가 그룹의 모태인 금호고속을 3년 만에 다시 품에 안게 됐습니다. 금호그룹은 IBK 투자증권, K스톤 파트너스 사모펀드가 보유 중인 금호고속 지분 100%에 대한 우선 매수 청구권을 활용해 금호고속을 재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수 대금은 4,150억 원으로 금호리조트 지분 48.8%도 매매 계약에 포함됐습니다. 금호고속은 지난 2012년 금호산업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대우건설 지분 등과 함께 사모펀드에 인수됐었으며 지난해 다시 매물로 나온 이후 매각 협상이 계속돼 왔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 국가산단을 잇는 해저터널 건립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여수시와 광양시, 포스코, GS칼텍스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제철 여수산단 간 3.98km 해저터널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스코 등은 다음 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비 2,400억여 원을 들여 사업에 착공해 오는 2018년 6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광양제철 제강 과정에서 발생한 폴리우레탄 등을 여수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고 여수화학산단의 부산물인 질산과 가성소다 등을 제철소에 공급해 연간 1,200억 원대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때 아닌 폭염은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어제 광주가 33.1도까지 올랐는데 오늘 광주와 나주, 담양 모두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의 평년 기온이 25.6도인데 평년보다 8도나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주를 비롯한 전남 곳곳에 폭염과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된 상태입니다. 또 오늘 자외선 지수도 무척 높겠고요. 식중독 지수도 경고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 체제가 제시할 혁신과 방향의 폭에 지역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민심 위반을 막고 텃밭도 지키기 위해 호남 정치권을 정조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혁신의 칼자를 쥐게 된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의 첫마디는 제1야당의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롭게 태어나야 국민과 당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은 혁신위원회가 내놓을 혁신의 방향과 폭입니다.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4선 이상의 용태와 도덕적, 법적 하자가 있는 인사의 배제, 그리고 현역 40% 물갈이 등이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재보선을 통해서 전통적인 텃밭의 민심 위반을 확인한 만큼 혁신의 칼날이 가장 먼저 호남 정치권으로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의 경쟁력을 어필하지 못한다면 도태될 가능성,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고요. 어필할 수 있다면 당내에서 새로운 역할들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큽니다. 지난 16대 총선 이후 광주 전남의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이 타적에 비해 높았는데 혁신위원회가 출범도 하기 전에 또다시 호남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무슨 얘기만 나오면은 호남 선거 때는 도와달라고 하면은 얘기가 되겠느냐. 결국 혁신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또 변화를 바라는 지역 민심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혁신의 대상이 되느냐, 주체가 되느냐로 지역 정치인의 운명이 갈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는 당초 예산보다 5,300여억 원 늘어난 4조 3,814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광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사회복지비 국고보조금 매칭 등 법정 의무적 경비 충당을 우선으로 하고 현안 사업을 중점 반영했습니다. 주요 반영 예산으로는 의료급여 121억 원과 기초연금 84억 원, 아시아 문화전당 주변 정비 10억 원,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특별 교부세 61억 원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1회 추가 경정의 산안으로 당초 예산보다 2,800억여 원이 늘어난 6조 5천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소방직 공무원 등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중앙 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금, 필수 경상 경비 일부만 추경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올 들어 지방세 20억 원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의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올 들어 4월까지 광주에서는 취득세와 이행강제금 9억 원을 부과하지 않았고 전남에서는 11억여 원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행자부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업을 통해 얻어낸 성과라고 밝히고 해당 자치단체에는 세금 추징이 요구됐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광주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아트로 도시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창의도시로서의 목표를 밝혔습니다. 일본 가나자와시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회의에 참석한 윤장현 시장은 이같이 밝히고 융합산업과 지속가능한 도시, 창의교류 등의 목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디자인과 음식, 영화와 미디어 아트 등 7개 분야에 걸쳐 전 세계 69개 도시가 가입돼 있는데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미디어 아트 분야의 창의도시로 지정됐습니다. 밤사이 광주 도심 상가에서 불이 나 점포 3곳이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난 곳이 목조 건물이어서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위로 치솟습니다. 불길이 삽시간에 목조 건물로 번지면서 연기 또한 심하게 발생합니다. 5층 높이까지 올라오는데 그래서 옥상에서 악수고해서 그때 와가지고 아까 그 불난 데가 일본식 건물이라 목조 건물이라 또 있고 워낙 큰 불이라. 광주 도심 한복판의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40분쯤입니다. 상가 2층에서 난 불이 1층까지 이어지면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상가 건물에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층 음식점과 1층 옷가게 등 점포 3곳이 불에 탔습니다. 아직 그 원인은 조사 중이고 처음 그 신고자에 의하면은 바로 그 연기가 화염이 많이 솟구쳐서 전화하고 우리가 한 2, 3분 내에 도착해서 바로 진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방관 70여 명의 소방차 등 진화 장비 27대가 동원됐지만 목조 건물이다 보니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특히 옷가게 요리에 불이 붙으면서 불은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이나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전 현직 공무원 5명을 포함해 관련자 10명을 추가로 일괄 기소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청장 최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경제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신대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주고 정원주 사장으로부터 미화 3,000달러와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사업 편의 제공 대가나 로비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김모 씨와 현 전남도청 고위공무원 고모 씨, 순천시청 공무원 신모 씨, 전 경제청 기업지원부장 박모 씨 등 4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중흥건설 관계자 3명과 모 회계법인 광주지점 대표 등 5명에 대해서도 각각 뇌물 공여, 배임 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구속 기소된 정원주 사장과 자금 담당 부사장을 포함하면 이번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모두 12명입니다. 검찰은 중흥건설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1,000억 원이 넘지만 이 비자금들은 지난 2006년까지 조성된 것으로 순천 신대지구 개발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위 채무 과다 계상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서 사내에 유보해두고 공무원들한테 로비를 하거나 또는 세무조사 청탁 명목으로 중흥건설 비자금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은 횡령 금액을 사용해 얻은 수익 11억 2천만 원과 뇌물로 사용된 금액 5억 7천만 원 등 모두 16억 9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중흥건설이 조성한 1,000억 원대 비자금 가운데 절반 정도인 530억 원이 아직 회사에 남아있어 이에 대한 과세 작업도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의 일부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 지역 모 사립고 3곳의 교직원 채용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해 1억 원이 오갔다는 제보가 접수돼 해당 고등학교에 최근 5년간의 교원 채용 서류 일체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취업 사기로 보고 내사를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 측에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전남대 K교수가 연구비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대학 측에 정직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K교수는 19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모 회사 직원들이 학생 연구원인 것처럼 계획서를 작성해 연구비 4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습니다. 또 이 회사 직원 15명을 연구 용역에 참여시켜 2억 7천여만 원을 지급받도록 한 뒤 회사 간부로부터 3,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인 이지테크 분회장 임모 씨의 죽음과 관련해 금속노조 광주 전남 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와 이지테크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은 포스코와 이지테크가 양 씨를 탄압해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지만 포스코는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지테크가 진정으로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려면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고인과 유족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한화의 10대3 대승을 거두며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순위도 6위로 2계단 올라섰는데요. 마운드에는 임준혁 선수가 있었고 타선에서는 장단 14안타를 뽑아내며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임준혁이 6이닝을 2실점으로 틀어막으면서 기아는 4경기 연속 선발진 퀄리티 스타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준혁 선수는 데뷔 이후 최고의 투구를 선보이며 선발 마운드에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4대1로 앞서던 4회 말, 무사 만루 위기에서 임준혁의 침착함이 돋보였습니다. 역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3루 주자를 홈에서 포스아웃시키고 1루 주자를 견제로 잡아내며 한화가 야심차게 꺼내든 김태균 대타카드를 무기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웃카운트는 삼진으로 깔끔하게 잡아내며 무사 만루 위기를 무실점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타선은 김주찬의 3점 홈런과 함께 장단 14안타를 뽑아내며 한화 마운드를 두들겼습니다. 공격의 흐름을 이어가는 타선의 집중력이 유독 빛났는데요. 2사 이후에도 공격을 이어가며 점수를 올린 기아. 병살이 4번이나 있었지만 병살 이후 각각 2점, 6점씩 뽑아내며 10점 중 8점을 2사 이후에 만들어냈습니다. 광주 유대회가 약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이번 주 일요일 광주계 챔피언스필드에서 유니버시아드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타이거즈 선수단은 유대회를 알리는 특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설 예정이며 유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메시지 전달 행사와 파페라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프로축구 광주FC 경기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볼썽사나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페널티킥 실축을 유도하기 위해 공을 놓는 지점의 잔디를 상대팀 선수가 발로 마구 파헤치는 장면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전합니다. 0대0으로 팽팽히 맞서던 후반 20분. 광주FC가 상대팀의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습니다. 페널티킥을 차기 직전 상대팀 골키퍼가 슬그머니 공을 놓는 지점에 다가와 연신 땅을 파헤칩니다. 다른 선수들은 눈을 가리기라도 하듯 심판에게 계속 말을 겁니다. 키커로 나선 광주FC 선수는 공 바로 앞에서 발을 헛디디며 끝내 실축을 하고 맙니다. 상대팀의 또 다른 선수는 기쁨을 표시하며 잔디를 파헤쳤던 그 자리에서 세레모니까지 합니다. 경기 막판 골을 내주고 경기에 진 광주FC는 경기가 끝난 뒤 항의를 했지만 경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광주FC는 이 영상을 증거로 상대팀 선수의 비신사적 행위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 경기장에서 못 본 부분들을 보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해요. 사후 징계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목요일날 열리니까 목요일날 그거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잔디를 파헤친 선수는 국가대표를 지내기도 했던 이범영 선수. 역시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한 전북현대의 한교원 선수도 최근 경기 중 주먹을 휘둘러 축구 팬들의 거센 비난을 샀습니다. 정정당당히 사라진 프로축구 무대에서 승리에만 눈이 먼 꼼수와 비신사적 행동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 대전구장에서 한화를 상대로 4연승 사냥에 나섭니다. 오늘 기아에 선발한 김병현, 한화는 배영수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처음으로 경북에서 전체 의원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와 맺은 상생발전 협약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 양 의회 간 협력과 교류가 짧지만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도 의원 67명 전원을 비롯해 사무처 직원들이 경북 경주시를 방문했습니다. 의원 연찬회를 경북에서 여는 것은 처음인데 지난 3월 경북도 의회와 맺은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의 후속 조치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동반자로서 지방의회가 영원한 지역 감정을 무너뜨리는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우리 도의회하고 경북도의회가 서로 지역 감정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난 3월 달에 서로 교류 협약을 했어요. 이번 연찬회에서는 경북도 의원들과 함께 체육대회 한마당 행사를 가지면서 친목과 우위를 다지게 됩니다. 내년에는 경북도 의회가 전남에서 연찬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양 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상호교차 방문과 도민의 날, 독도의 날 행사 초청 등 교류폭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동서화합과 상생 발전을 단순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두 지역 모두 대통령을 배출하는 등 여건이 여러모로 비슷한 전남과 경북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한국전력이 내일 빛가람 도시에서 동반성장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동반성장 페스티벌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력기자재 전시장이 열리고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토론회와 인력 양성을 위한 에너지밸리 기술원 개소식 등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박람회를 열어온 한전은 빛가람 도시로 이전한 것을 기념해 올해는 이전 기관 전체 임직원과 지역 주민 등이 함께하는 축제회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낮에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덥죠. 오늘도 때이른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어제 광주가 33.1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경신을 했는데요. 오늘도 광주와 나주, 담양 모두 3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을 8도나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한 전남 곳곳에 건조와 폭염특보가 더욱 확대 강화된 상태입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고 파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대기는 점차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밤사이 복사능각 현상 때문에 아침은 선선한데요. 광주가 16도, 나주와 화순 15도, 장흥도 1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만큼 오르면서 불볕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광주와 화순, 담양, 구례 모두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는 오전까지 안개가 다소 끼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 폭염은 모레 금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이후 토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광주가 2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